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주제로 어느 교수의 죽음이라는 소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대학 강단에서 어느 분이 섹스라는 주제를 상당히 저급하게 취급했고 저서를 발간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대학의 어쩌면 권위나 인간 사회의 도덕적 묵시적인 룰을 저급하게 깨뜨렸다는 이유로 대학 강단에서 구속이 되었고 직위해제가 되었고 드디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에 관한 담론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이것을 옹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슬픈 것은 이 교수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보면 앞으로 보다 열린 사회가 오면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에서는 이 교수, 마광수 교수라는 분입니다만은 이분의 책과 강의가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는 유죄일 수밖에 없으므로 유죄임을 밝힌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슬프게 하죠. 자, 성이라는 문제. 자, 이 성이라는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엄지에서 어쩌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느 사회에서나 그닥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 사회가 발달되고 인간이 보다 더 인간 본위적인 삶을 살기로 세계적 추세와 현상이 진행되면서 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그대 담론의 장에 드러내놓고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거침없이 논의하는 것이 더 삶을 질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사회는 언제부터 현대사회인가라는 문제가 근대사회와 현대사회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자료들을 보지만 애매모호합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시점과 의미는 명확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왔을까라는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인간에 대한 직시 내지는 그 인간의 이성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직시 있는 그대로를 본 시점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동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근대 사상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으로부터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죠.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성적 인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적절한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 현대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무의식의 문제, 잠재의식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딱히 어떻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다.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도 보이다가 잠재의식이 나타나면 자기가 언제 이런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었는지 스스로도 인식 못하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이 현대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대사회는
규정하지 않지만 서술하기는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는 이런 점들이 있다. 나는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문제도 나름대로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고 이것을 거론하고 해부하고 담론화시키는 것도 이것이 전혀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을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게 학술 높게 표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것을 비겁하고 저급하며 또 몰상식하게 표현하면 당연히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의 사회적 해악으로 해서 범죄 행위가 된다라고 보는, 물론 이런 시각에서 판결을 했지만 그러나 성이라는 주제 자체를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닫힌 사회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열린 사회는 개인주의, 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허용된 사회며 닫힌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고 이것이 뭡니까? 개인의 의사와 표현과 어떤 제한들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화되는 사회가 닫힌 사회다.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칼 포퍼의 저서는 이런 점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황제는 그가 사후에 한 20년도 채 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진나라가 멸망되었고 말았죠. 로마는 건국이해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소통을 중요했던 로마는 1000년을 갔습니다. 자, 폐쇄된 사회와 열린 사회의 차이가 이런 점들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빗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빗장. 여러분들도 알죠. 빗장은 대문을 걸어 잠그는 가로지기 장치입니다. 이것은 빗장을 걸므로써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그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고 이것은 뭡니까? 구획하고 폐쇄시키는 하나의 의미를 갖죠. 자, 서민들은 어떤 집에 살았는가? 이전에는 쌀인문이 달린 집에 살았다. 쌀인문은 산에 가면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베어다가 문을 얼기서기 하는 것이 쌀인문인데 빗장에 살면서 시를 친 것보다는 쌀인문에 살면서 신지가 있습니다. 은중운산에 은혜님 오림만한 열릴 듯 닫힌 문으로 눈이 자주 가더라. 천안점 씨의 시인데 눈이 소복히 내린 날 그윽한 눈으로 자, 쌀인문을 내다보면서 그리던 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쌀인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마음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닿는 모든 권위와 허식을 내려놓는 이런 소탈한 삶이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의 문제는 푸코에서도 나오죠. 푸코는 뭡니까? 성이 나름대로 폭력과 성이 사람 삶의 본질이다라고 해서 이 성의 문제는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이것이 삶의 본질이고 본성인 한 이것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저급하다고 생각할 문제 의식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닥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해에 관한 계려 이런 것으로 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와 같이 다소 삶의 본질이면서 누구나 어쩌면 가식적 의식하에 들어가 있는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봤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한번 논의해 볼 내용의 소재로만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